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늦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지는 그의 첫사랑이었던 서연이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준호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연희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은 그들의 사랑을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연희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연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준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혹시 연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창회 날 호텔 연회장은 반백의 머리를 한 동창들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두리번거리며 연희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호야, 연희 소식 들었니?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도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연희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연희가 너를 찾더라. 연락해보라고 하더군. 준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연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연희로부터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카페 주소와 함께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50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7세가 된 연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연희는 준호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연희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5년 전에 떠났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남편을 보냈어요. 폐암이었어요. 연희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고 두 아들은 모두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달 하나를 두었는데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연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곧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딸이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다며 계속 오라고 하네요. 연희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꼭 준호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5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있거든요. 연희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미국으로 가지 마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67세, 준호 씨는 72세예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저는 아직도 연희 씨를 사랑합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고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자주 걸었던 그 공원. 연희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연희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은행나무 아래에서 처음 고백했었죠.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어요. 서로 좋아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준호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거 맞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예약 안 했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구나.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누구 만나셨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옛 친구를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이야. 남자분이에요. 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연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과 다시 만나실 생각이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이 함께하자고 했어.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만 아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재회는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누군가를 만났다.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분이야. 이제 혼자가 되셨더구나. 작은 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요? 설마 재혼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왜 안 되니? 아빠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니?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0이세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건강 챙기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그냥 외롭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니.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은 무리예요. 그분도 나이가 있으실 텐데 서로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아들들의 반대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과 50년 동안 품어왔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에게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준호가. 연희는 매일 도착하는 준호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딸은 계속 미국으로 오라고 재촉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준호 씨, 저 많이 고민했어요. 연희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연희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둘째, 서로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해요. 셋째,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해요. 연희가 차분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당연한 조건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연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50년 동안 듣지 못한 그 말을 이제는 매일 듣고 싶습니다. 준호의 말에 연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저도 매일 말할게요. 연희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연희는 자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을 텐데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행복하면 너희도 기쁘지 않니? 연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야.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작은 아들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애도했다고 생각해. 어머니도 아빠가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연희를 아들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연희의 따뜻한 성품과 배려심에 아들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도 딸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상통화로 딸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연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이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뭐? 사랑의 나이가 있니?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국 동의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집을 원했습니다. 정원이 있어서 꽃을 가꿀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집을 둘러본 끝에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예쁜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 어때요? 준호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정원도 예쁘고 햇빛도 잘 들어오네요.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선택하고 정원에 심을 꽃을 정하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준호의 아들들과 연희의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오랜만이네요. 큰아들이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연희의 어머님도 좋은 분 같아요. 작은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준호와 연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함께 있다는 게 연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준호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연희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준호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원에 심은 장미가 잘 자랄까요? 연희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거니까 잘 자랄 거예요. 당신 손은 금손이잖아요. 준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오늘 그린 그림 정말 멋있었어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희가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희와 함께 살면서 더욱 열심히 그렸습니다. 주로 연희의 모습이나 그들이 함께 가꾸는 정원을 그렸습니다. 연희는 편물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준호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죠? 인사도 드릴 겸 오세요. 이장님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이 재혼하셨다면서요. 한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대단하시네요. 다른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우리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용기 있으시네요. 부럽습니다. 한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와 연희는 동네에서 유명한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장을 볼 때도 함께 다니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그들을 보며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연희는 놀라서 즉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준호 씨가 아프면 저는 어떡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 잘 먹고 조심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연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희는 준호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식단을 더욱 건강하게 바꾸고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준호도 연희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건강관리에 더욱 힘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더욱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희가 심은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처럼 아름답게 피었네요. 연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준호는 직접 요리를 하고 연희는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파티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의 아들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연희를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큰아들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연희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준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심이 돼요. 연희의 어머님이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니까요. 작은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연희의 딸도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기뻐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연희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와 연희는 정원에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연희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여행도 가요. 못 가본 곳들이 너무 많아요. 연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부터 갈까요? 준호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때요? 50년 전에 함께 가기로 해뒀잖아요. 연희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이렇게 함께 일출을 볼 수 없었죠. 연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함께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준호가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황혼 재혼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50년 만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운명이었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자녀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두 분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원은 온갖 곳들로 만발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먹에 누워 책을 읽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는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원 정말 예뻐요. 준호의 손녀가 감탄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더 아름다워진 것 같구나. 연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연희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연희도 아이들을 자신의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연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희 씨, 이것 좀 보세요. 준호가 그림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초상화였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연희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저예요. 연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준호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연희가 감동해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한 채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재회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예약하고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저와 데이트 하시겠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기꺼이요. 연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준호가 미리 부탁해둔 대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1년 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죠. 준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연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당신을 다시 만난 순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연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희 씨, 이건 약속 반지예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반지는 심플하지만 우아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 씨, 저도 평생 함께 할게요. 연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처음 함께 걸었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네요. 연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했죠. 더 행복해졌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깜짝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의 아들들이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연희의 딸도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두 분이 행복해서 저희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모두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 덕분이에요. 준호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연희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준호와 연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참 예쁘게 내리네요. 연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워요. 준호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뭘 할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받는 크리스마스니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정성껏 준비해서 모두를 초대해요. 연희가 즐거운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특별한 요리를 계획했습니다. 준호는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고 연희는 손수 쿠키를 구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설레고 즐거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의 아들 가족들과 연희의 딸도 미국에서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셨죠? 딸이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왔구나. 너무 기뻐. 연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특별한 요리들과 연희가 만든 디저트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니 정말 행복하네요. 준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연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 교환 시간이 되자 모두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연희에게 직접 찬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어머, 준호 씨가 직접 자신 거예요. 연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배웠어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준호에게 특별한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1년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1년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앨범을 넘기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준호와 연희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연희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해였어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새벽에 일어나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 소원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예요.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준호가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떡국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칭찬했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연희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가르치고 연희는 편물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는 것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즐거워요. 한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연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심은 장미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도 이 장미처럼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준호가 장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희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연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연희 씨, 우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연희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사랑을 모두에게 알리고 축복받고 싶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작고 소박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정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정원에서 하는 결혼식이라니 정말 로맨틱해요. 연희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식 계획을 알리자 모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큰아들이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연희의 딸도 엄마, 제가 웨딩드레스 골라드릴게요 하며 흥분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온 가족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아들들은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했고 며느리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희의 딸은 미국에서 특별한 웨딩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였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달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희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며느리들이 감동했습니다. 67세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준호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정말 멋있어요. 연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5월의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고 하얀 천막 아래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이웃들, 복지관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큰아들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분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연희,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은 모든 날들을 당신과 함께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72세 신랑과 67세 신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큰아들이 선언했습니다. 정원은 축하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피로연은 정원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봐요. 한 이웃이 감동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복지관 친구가 축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와 연희는 젖춤을 추었습니다. 느린 음악에 맞춰 서로를 안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결혼했다는 게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식 부부예요. 평생 함께할 부부. 준호가 연희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로 갔습니다. 역사적인 도시를 둘러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불국사에서 소원을 빌고 첨성대를 구경하고 안압지에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학생 시절 수학여행 온 것 같아요. 연희가 즐거워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있네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어요. 연희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고 그 사실이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 내 아내예요. 준호가 아침마다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연희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손녀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단다. 준호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줍고 파도와 놀면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손자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노을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연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감사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높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이 나이에 등산이라니 우리도 대단해요. 연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함께라서 가능한 거예요. 준호가 연희의 배낭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인생도 등산 같아요.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면 보람있죠. 준호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빈혈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준호는 무척 걱정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자책했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연희가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집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준호와 연희는 산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분장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신나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며 행복해했습니다. 파티 중에 준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모두가 놀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신혼여행 가시는 거예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늦은 신혼여행이죠.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정과 사랑이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두 사람은 유럽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학생 때 꿈꿨던 유럽 여행을 이제야 가네요. 연희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늦게라도. 준호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자녀들이 모여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들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달이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도 이제 세계 여행자야. 준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에펠탑을 보며 손을 잡고 루브르 박물관을 둘러보며 예술을 감상했습니다. 세느 강변을 걸으면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연희가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요. 준호가 연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둘러보았습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달라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연희가 준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감상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두 사람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믿기지 않아요.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 건축물처럼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낭만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겠죠.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준호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멋진 여행이었어요. 연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준호가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벚꽃 시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가 제안했습니다. 봄이 오자 정원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정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곤 했습니다.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비결이 뭐예요? 한이웃이 물었습니다. 사랑으로 가꾸면 됩니다.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연희를 모델로 한 그림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를 너무 예쁘게 그리시는 것 아니에요. 연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준호가 사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미술관에서 준호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연희의 격려로 수락했습니다. 준호 씨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연희가 응원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도 준비했습니다. 연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작품 설명을 쓰는 것을 도와주고 전시 구성에 대해 의견을 주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동네 이웃들,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미술 애호가들까지 작품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관람객이 감상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그림들이네요. 다른 관람객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연희를 그린 초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델이 누구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뮤즈이자 영감의 원천이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옆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몇몇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수익금은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이제야 발견하다니.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연희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을 빌려 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기서 살까요? 연희가 반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어디든 좋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정원이 있잖아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변에서, 오름에서, 꽃밭에서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포즈를 취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젊어진 것 같아요. 연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준호가 낭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의 제주도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정원의 꽃들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와서 물을 주고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이웃들이에요. 연희가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원에 큰 테이블을 놓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준호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와 연희는 정원에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2년이 넘었네요. 연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할까요? 연희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한 항상 행복할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첫 만남부터 헤어짐, 그리고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연희가 헤어짐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둘이서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좋아요. 연희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순간도 특별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선물 교환 시간. 준호는 연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으로 만든 포토북이었습니다.
처음 재회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연희가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몰래 조금씩 준비했어요. 준호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준호에게 직접 짠 스웨터를 선물했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연희가 스웨터를 준호에게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담긴 스웨터니까 더 따뜻할 거예요. 준호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번째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매일 행복하게 사는 거요. 준호가 단순하지만 진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서전을 완성하고 싶어요. 연희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좋아요. 함께 열심히 써봐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첫날부터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봄이 오자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72세의 사랑 고백, 67세 아내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책이 되는 거예요. 연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북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준호가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북콘서트 후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두 분을 보니 제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독자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연희가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입니다. 실버 부부의 행복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과 맛있는 요리로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요리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준호의 75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준호의 예술 세계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감동했습니다. 75세에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다니 대단하세요.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희 덕분이에요. 그녀가 제 영감의 원천이거든요. 준호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준호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비셨어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관련된 소원이에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궁금해요. 연희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연희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겨울날이 좋아요. 연희가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도 당신과 함께라면 따뜻해요. 준호가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가 곧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될 거예요. 준호의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와, 우리가 증조부모라니.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생명의 연속이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연희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봄이 오고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며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요. 연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준호가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네 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니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연희가 흐뭇하게 덧붙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호와 연희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연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매주 2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한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도 어르신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준호와 연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50년처럼 길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연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은 더 함께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120살까지 살아야 해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두 사람은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재발견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순천만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워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두 분 정말 인고 부부세요. 한 민박집 주인이 부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가 속삭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연희는 무척 걱정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연희가 자책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이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준호가 연희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연희는 한시도 준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준호가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는 게 제 역할이에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희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동했습니다. 회복 후 준호는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야 오래 함께할 수 있어요. 연희가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당신과 100세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연희의 70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희가 젊은 시절 꿈꿨던 피아노를 선물한 것입니다. 어머, 피아노예요. 연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작해보세요.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연희는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몇 달 후 연희는 준호를 위해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곡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브라보,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가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연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정원은 이제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원처럼 우리 사랑도 매년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연희가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어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와 연희는 젊은 부부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친구였습니다. 선배님들이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두 분처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신부가 덧붙였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새롭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연희가 조언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호와 연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원을 개방해서 힐링 가든으로 만든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희가 제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꽃을 감상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방문객이 고마워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정원이에요. 다른 방문객이 감동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캠핑 오니까 너무 좋아요. 손녀가 행복해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해서 젊어지는 것 같아. 준호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에는 준호가 기타를 치고 연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였지만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 노래 잘하세요. 손자가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도 멋져요. 손녀가 덧붙였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준호를 간호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준호가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부예요. 아플 때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연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희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퇴원 후 준호는 재활에 힘썼습니다. 연희와 함께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갔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준호가 연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연희가 사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는 캐럴을 연주하고 연희는 쿠키를 구워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예요. 한 할아버지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호는 78세, 연희는 73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함께해요. 연희가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100세까지도 행복할 거예요. 준호가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봄이 오자 준호와 연희는 둘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사랑의 날로 정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처럼 우리 사랑도 매년 피어나요. 연희가 로맨틱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영원한 봄이에요. 준호가 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의 사랑이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호와 연희는 바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연희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휴가 같아요. 준호가 낭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에서 젊은 커플이 프로포즈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죠. 연희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당신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후 연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무척 걱정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준호는 연희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준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연희가 감사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두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연희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해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준호와 연희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황혼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와 행복한 삶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분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건강도 따라와요. 준호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고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결혼 7주년을 맞았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7년이 7일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연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70년도 함께해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두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난 건 기적이었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연희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호는 80세, 연희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큰 고비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80세라니 믿기지 않아요. 준호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젊으니까 괜찮아요. 연희가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80세 기념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손자가 촬영을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손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촬영에서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50년의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 소중해요. 준호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영원해요. 연희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영상이 완성되어 가족들에게 상영했습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손녀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영상은 가족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정원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가꾼 정원은 이제 작은 식물원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사랑으로 가꾼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보러 왔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준호가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함께 가꾸면서 우리의 사랑도 자랐어요.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정원은 지역 명소가 되었고 많은 연인들이 찾는 데이트 코스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호와 연희는 증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5대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모이니 정말 축복이에요. 준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생명으로 이어졌네요. 연희가 행복하게 덧붙였습니다.
돌잔치에서 준호와 연희는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준호가 하모니카를 불고 연희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간단한 동요였지만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최고예요. 증손자가 아직 말은 못하지만 박수를 쳤습니다. 가을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마지막 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북유럽으로 가서 오로라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어요. 연희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본다면 더욱 아름다울 거예요. 준호가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로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로라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신비로워요.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도 저 오로라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워요. 준호가 연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초록빛 커튼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인생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오로라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의 오로라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해요. 준호가 완성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집 거실에 걸어요. 연희가 감동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준호와 연희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연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함이 제게는 특별함이에요. 준호가 사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준호는 82세, 연희는 77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해